안락사,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단어로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감정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1%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믿기십니까? 조이 종합병원, 흔히 조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상위 0.1%의 기득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조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또한 몇몇의 상위 0.1%의 조이의 손님은 때로는 안락사를 시키는 용도가 아닌 특정 기능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이를 사용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가 운영된 지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며 조이에서 무려 8,000명의 사람들이 안락사, 이른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이딴 게 특종이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너 근거는 있어? 이딴 거 쓰라고 방송국에서 네 월급 주는 것 같아. 당장 심할서 써서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해. 오늘로 정확히 10년째 대형 방송국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정세현은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라고 적힌 메일을 확인하였고 그리스어로 적힌 메일에 호기심을 느낀 정세현은 메일을 확인하였고 그 메일에는 정세현이 편집장에게 제출한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소설이 쓰고 싶으면 메모장이나 쓰지 기사한테 이런 걸 보내고 지랄이야 라고 투덜대며 메일창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였고 마지막 문구에는 조이의 정체를 알리는 데는 정세현 기자님이 제격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메일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정세현은 속는 셈 치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조이로 추정되는 건물의 내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런 병원이 한국에 있다고? 서울대 종합병원도 이 정도는 아닐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다음 사진을 확인하였고 다음 사진에는 최근 10년간 조이에서 안락사 당한 인간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가벼운 눈치래로 장부를 훑었고 김정원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정원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Y의 회장으로 건강 악화로 인하여 작년 12월 25일에 공식 사망했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대기업 총수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김정원의 사망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의문의 제보자가 보내준 장부에 적힌 김정원이 안락사 당한 날짜와 김정원이 실제로 사망한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금은 의문의 제보자의 메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작 장부 하나로는 메일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장부를 조작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기에 정세현은 의문의 제보자가 보낸 메일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자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였고 매우 놀라며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어버립니다. 정세현이 확인한 첨부 파일에는 김정원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거구의 남성 3명이 김정원 회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구의 남성 중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했고 다음 첨부 파일에는 김정원 회장의 시신이 찍힌 사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처음에는 이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이었고 이 사진은 누가 봐도 합성 사진이 아니며 실제로 찍힌 사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마지막 첨부 파일을 확인하였고 그 첨부 파일에는 자세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주 토요일 8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학동 264-2번지 종로 스타벅스 26번 자리로 오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자신이 무언가 큰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으나 특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의문의 제보자를 만나보자고 말합니다. 정세현은 토요일이 되자마자 의문의 제보자를 만나기 위하여 종로 스타벅스로 향했고 26번 자리에는 모자를 쓴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저기 메일로 조이 제보한 분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의문의 남성은 모자를 벗은 뒤 자신의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조이 부원장 김명석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세현은
저기 김명석씨 장난치는 건 아니죠? 사진은 합성 같진 않던데 김정원씨는 분명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진은 뭡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우선 말소리를 줄이시죠.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여기는 보안이 별로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김명석이 조금은 미심쩍었지만 우선은 김명석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김명석과 정세현은 차를 타고 30분간 이동한 끝에 김명석 소유의 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명석에게 이제 말해주시지요. 그 사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정세현씨 제가 제보한 걸 보셨습니까? 김정원씨는 그저 희생된 몇만 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희생이라고요? 안락사 한국에선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락사를 택했더라면 자신의 의지 아닙니까? 희생이라는 말을 왜?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김명석은 물론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는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로 자행되지요. 하지만 조이는 겉모습만 안락사가 자행되는 병원일 뿐 실상은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들을 보다 편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만든 곳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당황하며 그걸 왜 나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증명한 자료는 있습니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7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선 후보 남춘식 스캔들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남춘식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세현, 임원구, 조진영. 그리고 그중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정세현씨 당신뿐입니다. 임원구와 조진영은 조이에서 안락사 당했고요. 정세현씨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임원구와 조진영이 사망하며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었기에 굳이 당신을 죽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이가 정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성은 정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검찰, 경찰 이 나라의 기득권 중 조이와 연관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조이의 정체를 알릴 수 있는 기자는 정세현씨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김명석씨 굳이 조이의 정체를 알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기사를 써봤자 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게 뻔한데 저는 이런 위험한 일에는 다신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춘식 기사 썼다가 좌천된 게 아직도 생생한데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굳이 조이의 정체를 알려야 되는 이유라 이 자료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정세현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김명석이 건넨 자료에는 정세현을 포함한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자료에는 김명석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정세현, 김명석 이거 설마 우리 이름입니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이 이름에 적힌 사람은 올해 조이에서 반드시 안락사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두 조이의 VIP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전 평범한 기자인데 어째서?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남춘식은 스캔들 사건 이후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남춘식은 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현재로선 많이 회복되어 야당의 대표가 되었지요. 그리고 남춘식은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춘식은 여전히 과거의 스캔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식은 자신의 치부를 모조리 지워버리려 합니다. 정세현씨, 당신은 7년 전 남춘식씨의 스캔들 관련 기사를 쓴 3명 중 1명이며 유일한 생존자이기에 남춘식의 표적이 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그럼 김명석씨는 무엇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앞서 말한 조이의 VIP가 남춘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이에서 일어나는 부도덕적인 일을 폭로하려 하였고 자료를 수집하던 과정에 조이의 원장 정원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저는 부원장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원씨가 제거되던 날 조이의 경비가 김정원씨에게 집중된 틈을 타 정원기 원장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들 명단에 저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그럼 김명석씨 당신이 내부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담배를 꺼내 피며 처음에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결국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조이로 발령 온 그날부터 전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히포크레타스에게 죄송할 따름이죠.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될 의사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꼴이라니. 하지만 전 가족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막내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저는 조이로 가게 되었고 정원기는 제 딸과 가족이 조이의 정체를 알게 되자 가차없이
없이 목숨을 앗아가더라고요. 전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조이를 없애고 죽겠다고. 정세현씨 반드시 합류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넉넉고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조이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고심 끝에 조이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세현의 합류가 결정되자 김명석은 전 이제 돌아가봐야 합니다. 조이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현씨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이곳은 보안이 철저한 저만의 공간이니. 아참,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적힌 사람들 기억합니까? 저희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었죠. 정세현씨가 그분들을 섭외하십시오. 저는 조이에서 집중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한숨을 쉬며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헌데 김명석씨, 지금 조이로 돌아가면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이미 조이에서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정원기는 당장은 저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조이는 안락사를 위해 설립된 곳이긴 하지만 VIP들을 위한 병원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2주 뒤 VIP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섭 회장의 수술을 집도할 집도인은 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에서도 최소 2주 동안은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외출한 것 때문에 정원기는 저의 움직임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세현씨가 조력자를 모집한 뒤 정확하게 2주 뒤 신원섭의 수술이 진행될 때 조이로 오십시오. 그때가 조이를 칠 적기입니다. 아마 신원섭의 수술실 근처와 조이 근처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지만 정작 조이의 핵심인 정원기 원장실의 경비는 최저 인원만이 배치될 것입니다. 옛말에 적진이 가득 차 보인다면 비어 있을 것이요, 적진이 비어 보이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이로 오는데 성공한다면 조이의 정원기 원장실로 가서 남춘식, 정원기 등과 조이 VIP들의 비리와 조이에서 자행된 만행들이 담긴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문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조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정리해보겠습니다. 2주 뒤 대연그룹 회장 신원섭의 수술이 조이에서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조이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조이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서 조이의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자.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인 4명의 조력자를 섭외해야 합니다. 4명의 정보를 기입해놨으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우선 조이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 뒤에 보시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정세현은 김명석이 떠나간 이후 담배를 피우며 담배 5년 만인가? 남춘식 그 자식 때문에 좌천됐을 때 많이 피웠는데 그 새끼 때문에 또 피게 됐군 이라고 말하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김명석이 건네준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을 도울 3명의 조력자들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조력자 김지원, 전 직업 해커,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해킹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얻어가며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조이의 VIP 박진권 정명 컴퍼니 회장의 코인 사업에 개입하여 박진권의 코인을 갈취하였고 이후 꼬리를 잡혀 조이의 표적이 됨. 두 번째 조력자 정의권, 전 직업 검사,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조이의 VIP 검찰총장 조춘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춘배의 측근인 K그룹의 부회장 김수혁을 법정에 세웠고 이후 조이의 표적이 됨. 세 번째 조력자 이차석, 전 직업 특수요원, 조이의 표적이 된 이후 국정원의 블랙요원으로서 활동하던 와중 조이의 VIP 정진기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조이의 표적이 됨. 그리고 조력자들의 정보를 확인한 정세현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구만. 그러니 조이의 표적이 되었겠지. 그리고 마지막 자료, 이곳이 조이의 주소인가? 라고 말하며 김명석이 건네준 모든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우선은 휴식을 취한 뒤 날이 밝는 대로 조력자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해커와 특수부대원을 먼저 만나기엔 뭔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우선은 정의권 검사를 먼저 만나보겠다고 결정합니다. 정세현은 날이 밝자마자 정의권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머지않아 포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담배를 들이마시며 정의권 검사,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라고 적혀있는데 포항에 있는 걸 보니 좌천됐나 보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안내 카운터의 직원에게 정의권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한들 현직 검사와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자신이 정의권 검사의 오랜 친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 카운터의 직원이 굳이 정세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리는 없었고 안내 카운터 직원은 곧바로 정의권 검사에게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의권 검사는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기에 잠시 시간이 비었고 정세현에게 검사실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세현은 자신을 도울 첫 번째 조력자 정의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권은 당신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군요. 오랜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 친구 중에 정세현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만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정 검사님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의 총만 받던 검사 하지만 조춘배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김수혁 부회장을 법정에 세웠다가 결국 지방으로 자천되었지요 라고 말했고 정의권은 절 찾아온 목적이 뭔가요? 조춘배 그 자식이 절 죽이라고 사주라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웃으며 하하하 맞습니다. 조춘배는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조춘배의 표적이죠. 아니 조이의 표적이라고 말하면 알아들으시려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권은 조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당신도 조이의 표적이 된 겁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검사님이라 그런가 확실히 눈치가 빠르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2주 뒤에 죽습니다. 이 자료들을 확인하시지요. 라고 말한 뒤 김명석이 자신에게 보여준 자료를 건넵니다. 그리고 정의권은 김명석의 자료를 확인한 이후 막 나가는 놈들인지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살인을 하다니 라고 말하며 한탄했고 정세현은 잡아드려야지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 아닙니까? 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사고요. 정 검사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고 정의권은 정 기자님, 김 부원장님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헌데 좌천된 검사가 무슨 힘으로?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도움을 줄 만한 검사 없습니까? 검사라면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2주 뒤 조이의 모든 것을 폭로한 뒤 조이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자료를 파기하기 전까지 경찰들을 대동하여 조이를 덮쳐 현장에서 조이의 관계자들을 체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인권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찰 중에서도 분명 조이의 끈앞풀이 있을 터라 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그럼 조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에는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이에는 안락사 당한 시체가 몇천 구는 되니 라고 말했고 정의권은 그렇군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살인사건의 온상지라면 제 아무리 조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당신을 도울 만한 검사가 있습니까? 정 검사님은 좌천된 터라 서울의 경찰들을 컨트롤하긴 어려울 텐데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자 정의권은 그거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중앙검찰청에도 정의를 좇는 검사라면 많습니다. 특히 정훈 검사라면 믿을만 하지요. 정 기사님께서 기사만 확실하게 써주신다면 마무리는 저희 검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좋습니다. D-Day는 오늘로부터 13일 뒤입니다. 저희끼리 소통하다 뒤를 밟힐 수도 있으니 D-Day에 조이에서 뵙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다음 조력자인 김지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정의권은 정훈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상경합니다. 정세현은 정의권을 포섭한 이후 두 번째 조력자인 김지원을 만나기 위하여 김명석이 건네준 자료에 적혀있는 김지원의 주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고 정세현은 김지원을 만나기 위하여 인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지원의 주소가 적힌 오피스텔의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세현은 우선은 밤까지 오피스텔 앞에서 김지원을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잠시 계단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김지원이 나타났고 정세현은 졸음을 참아내며 김지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누구신지 전 직업 특성상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데 전에 살던 분이랑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해커들 영화 보면 위치 추적당할까봐 컴퓨터만 들고 싸돌아다니던데 당신도 그렇습니까 김지원씨?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곧바로 정세현의 복부에 발차기를 날린 뒤 당신도 박진권이 보내서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다급하게 소리를 치며 아니 무슨 소립니까? 저도 박진권의 적입니다.
무슨 여자가 다짜고짜 발길질부터 해내다니 라고 중얼댔고 김지연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도 날파리들이 많이 꼬여서 그나저나 박진건의 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알아듣게 이야기해보시죠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우선 들어갑시다 라고 말했고 김지연은 아무리 그래도 밤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기는 이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화를 내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내 스타일도 아니니 괜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김지원도 어쩔 수 없이 정세현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정세현은 김지원의 오피스텔에 들어온 이후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김지원씨 저희 13일 뒤에 죽습니다. 아니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니 12일이군요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박진권 그 사람 막 나가긴 해도 사람을 죽일 놈으로 보이진 않던데요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한숨을 쉬며 박진권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디요 라고 말한 뒤 김명석이 준비한 자료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지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정세현에게 그럼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되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현장에서 뛸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정의건 검사님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사람은 자기 주특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원씨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해커시라고 들었는데 인터넷도 일시적으로 장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웬만해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지원씨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3일 뒤 조이로 가서 조이의 비리와 VIP들의 유착관계가 담긴 자료를 수집한 이후 곧바로 그들의 만행을 기사로 낼 겁니다. 하지만 조이의 그물은 방송국에도 뻗어 있을 테고 방송국의 고위층들은 자신의 권한으로 제가 쓴 기사를 삭제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해킹을 하여 방송국 고위층의 액세스 권한을 뺀다면 방송국에서도 제 기사를 삭제하지 못할 테고 제 기사는 널리 퍼지게 될 겁니다. 딱 30분만 기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조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만행이 퍼지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결국 당신이 기사를 작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기사는 반드시 나갑니다. 저 정세현은 특종이라면 반드시 물고 보는 미친 개이니까요. 라고 말한 뒤 밤이 늦었기에 김지원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후 곧바로 마지막 조력자인 이차석을 만나러 갑니다. 한편 정의건 검사는 정훈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에 도착하였고 정의건 검사는 좌천된 자신이 서울중앙검찰청으로 가간다면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정훈을 만나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래 정훈에게 연락하여 잠시 만나자고 말하였고 정훈은 정의로운 검사 정의건을 인간적으로 존중했으며 정의의 상징인 검찰이 권력가들의 뒤를 봐준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정의건의 부름을 받자마자 정의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조이에 관한 모든 것과 자신에게 조이를 무너뜨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였고 정훈 검사는 정의건의 계획을 들은 이후 자신도 정의건의 계획에 합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정훈 검사를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세현은 김지원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후 이차석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서울 외곽의 어느 컨테이너에서 이차석을 만나게 되었고 정세현은 그쪽이 이차석입니까?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시지요 라고 말했고 이차석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본인 신분부터 밝히는 게 예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전직 군인답게 정세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그렇군요. 이거 참 실례했습니다. 전 한국일보 소속 기자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기자가 절 찾아올 이유는 없을 텐데 뭐 전직 특수부대 특집 기사라도 쓸 겁니까?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 찾아가시지요. 저는 입이 무거운 편이라 촬영에 응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하하하 뼛속까지 참군이시군요. 뭐 강직하시니 조이의 표적이 되었겠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차석은 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격하게 흥분하며 조이 당신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조이의 표적입니다. 남춘식이 기사 하나 잘못 썼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기사 하나 쓰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이차석 씨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조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과 저 둘 다 조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허무하게 개죽음 당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정의도 실현하고 말이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조이를 무너뜨리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조이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무슨 수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정세현의 계획에 의문을 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정세현은 이차석 씨 당신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지요. 조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총 5명. 저 김명석 조이 부원장, 김지원 씨 정의건 검사, 그리고 이차석 씨 당신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조이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고, 김명석 조이 부원장은 내부 고발과 시간 끌기 역할을 맡을 겁니다. 그리고 김지원 씨는 온라인에서, 정의건 씨는 오프라인에서 조이의 손발을 자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저와 함께 조이에 침투하여 조이의 비리가 담긴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확실히 불가능한 작전만은 아니군요. 그럼 작전 개시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뒤 조이에서 신원섭 대연그룹 회장의 수술이 집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집도 되는 틈을 타 경비가 느슨해진 조이를 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비가 느슨해졌다고 한들 저 혼자선 조이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차석 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작전에 합류하도록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세현을 도와 조이를 무너뜨릴 모든 조력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차석은 정세현의 팀으로 합류한 이후 정세현씨 조이에 침입하기 위해선 우선 건물 구조를 익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건물의 설계도 같은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그런 거라면 김지원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김지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김지원 씨 조이의 좌표를 찍어 드릴 테니 조이 건물 설계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지원은 정확한 주소만 있다면 불가능하진 않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김지원에게 조이의 위도와 경도의 좌표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시간 후 김지원에게 연락이 왔고, 김지원은 조이 확실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건물이라 페이크 주소를 사용하고 있군요.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페이크 주소 그게 뭡니까? 그러자 김지원은 지금 조이의 위도 경도를 구글맵에 찍어보세요. 해광건설공장이라는 건물이 뜨지요. 실제로 그 주소로 가더라도 해광건설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광건설공장은 조이가 아니지요. 진짜 조이는 해광건설공장 지하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공장인 척을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조이의 정체를 아는 이들만 지하로 불러들여 외부의 변수를 차단하여 마음껏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그렇다면 진짜 조이는 해광건설공장 지하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그래요, 진짜 조이는 해광건설공장 지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그렇다면 조이의 건물 내부 구조를 알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지원은 웃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미 해킹을 통해서 조이 내부 구조를 확보해놨습니다. 조이는 총 지하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3층은 손님 접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지하 4층은 VIP 전용 수술실, 그렇기에 지하 4층에서 신원섭의 수술이 집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5층은 관계자 전용실, 지하 5층 가장 끝방에 조이 원장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6층은 안락사실, 7층은 시체 처리실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이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지상이 아닌 지하라. 작정하고 막는다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나 탈출하지 못할 수 있겠군요. 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김지원과의 통화를 마친 정세현은 가만히 앉아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기왕 갈 거 최고의 작전을 세워서 가봅시다, 이차석씨. 라고 말하며 이차석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이차석은
D-Day까지 10일 정도 남았지요. 우선 저는 조이 침투 작전을 구상해보겠습니다. 정세현 씨는 제 컨테이너에서 지내시지요. 허름해 보일지라도 국내에서 가장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였고 정세현은 이를 수락하며 정세현은 작전 개시 이전까지 2차석의 컨테이너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김명석은 정세현과 만난 이후 곧바로 조이로 돌아갔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이의 원장 정원기가 나타나 김 부원장 어딜 다녀온 건가? 신 회장님 수술 집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지하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서 잠시 외출하고 온 것 뿐입니다. 신 원장님 수술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시지요 라고 말했고 정원기는 그래 김 부원장 실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말이야 자네가 조이를 내부 고발하려 한 이후 외출이 통제된 것을 까먹었나? 라고 말한 뒤 김명석의 멱살을 잡고 김명석을 벽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김명석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 줄 수 있어. 자네도 히포크레타스 선서를 외친 의료인이니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지. 자네가 뭘 꾸미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자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신 회장님 수술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쥐 죽은 듯이 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 똑똑한 양반이니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정원기가 자신이 조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들인 정세현, 정의건, 2차석 김지원과 접촉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석은 곧바로 정세현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세현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자신의 폰의 유심칩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김명석이 정세현에게 보낸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원기가 저희들의 만남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조이에서 자객을 보낼 수도 있으니 정세현, 2차석 김지원, 정의권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D-Day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머지않아 정세현은 김명석의 문자를 확인하였고 김명석은 신원섭의 수술을 집도해야 하기에 어차피 D-Day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며 우선은 김지원과 정의건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현직 검사인 정의건보다는 김지원이 더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뒤 곧바로 김지원을 픽업하기 위하여 김지원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2차석은 본능적으로 조이에서 보낸 살수가 이 오피스텔에 와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2차석은 정세현 씨는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시지요. 김지원 씨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온 손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알겠습니다. 김지원 씨는 5008호에 있을 겁니다. 20대 중후반의 키는 162cm 정도, 젊은 여성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김지원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었고 2차석은 고개를 끄덕인 이후 차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차석은 5008호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층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눈을 제외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4층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2차석은 두 남성을 주시했고 두 남성은 4층에서 내린 이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의문의 남성 중 한 명이 정확하게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으니 원 이게 무슨 개고생인지 안 그래 처음부터 몇 호인지 알려주지 끝자리가 8이라는 말만 남겼으니 라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2차석은 이들이 조이에서 보낸 살수임을 확실하며 선생님들도 김지원이라는 분을 노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분을 노리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이 오피스텔에 벗어나 저기 보이는 뒷산으로 야반 도주를 했다군요. 마침 제가 산악용 차를 준비해놨습니다. 같은 팀이라면 우선 제 차를 타시지요. 라고 말했고 의문의 남성 2명은 처음에는 2차석을 의심했으나 조이라면 충분히 많은 살수를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2차석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의문의 남성 2명은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2차석은 지하 주차장까지 왔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 이 오피스텔에 온 살수는 2명이 끝인가 보군 이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의문의 남성은 2차석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며 자신들을 함정에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남성 중 한 명은 2차석을 향해 주먹을 뻗었으나 2차석은 고개를 젖혀 공격을 간단히 피해낸 이후 순식간에 의문의 남성의 복부를 찔러버리며 의문의 남성 한 명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2차석은 뒤돌려 차기를 사용한 뒤 또 다른 의문의 남성을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너는 죽이지 않을 테니 통성명이나 하자고 우선 이름과 소속을 말해 라고 말하며 의문의 남성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제 이름은 신지훈입니다.
소속은 국정원 이글부대 라고 말했고, 이차석은 국정원 나도 한때 거기서 근무했었지, 정진기 그 새끼 이제는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신지훈씨 마음 같아선 제가 당신을 살려드리고 싶지만 당신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조이 측에 전해질 것이고, 당신을 죽여버린다고 한들 당신들의 일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임무조가 파견될 거 아니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애매하구만. 하지만 훗날을 위해선 역시 지훈씨를 죽이는 게 좋으려나 라고 말하며 신지훈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지훈은 살려만 주신다면 이중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저를 죽인다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좋습니다. 대신 저도 보험은 들어야겠군요. 당신이 이 위기를 타파한 이후 또 저를 배신할지도 모를 노릇이니 말이오. 라고 말한 뒤 신지훈의 심장에 어떠한 장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이 장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열쇠만이 이 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죠. 라고 말한 뒤 작은 열쇠를 꺼내들어 신지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만약 당신이 이 폭탄을 무리하려 해제하려 한다면 저에게 알람이 오게 될 거고, 저는 버튼 한 방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생사 여탈권이 저에게 달렸단 말이죠. 만약 당신이 조금만 불순한 행동을 한다면 전 주저없이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폭탄을 해체해드리지요.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겁먹은 얼굴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고, 이차석은 본부로 돌아가서 당신의 상관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김지원을 추적하였으나 김지원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오피스텔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2주 뒤 제가 말한 위치로 오셔서 저를 찾으십시오. 그때 폭탄을 해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이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아까 제가 찌른 저 친구 빨리 병원에 데려가십시오. 깊게는 안 찔렀으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목숨을 살려드려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매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걱정 마십시오. 약속은 지킵니다. 당신들이 배신만 안 한다면 폭탄이 터질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부상 입은 자신의 동료를 대포차에 실은 뒤 도주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차문을 열고 나와 이차석씨 아까 무슨 폭탄 얘기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차석은 웃으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놈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 그 폭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치가 폭탄일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신지훈 그 녀석은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폭탄은 페이크고 그놈 옷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와 도청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만약 신지훈이 배신한다면 도청을 통하여 들을 수 있으니 우린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되고, 신지훈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제 컨테이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D-Day를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차석과 정세현은 다시 김지원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008호 앞으로 간 이후 벨을 눌렀고 잠에서 깬 김지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 난리가 나는데 잠이 옵니까? 우선 자세한 건 차에 타서 말씀드리지요. 이쪽은 이차석씨입니다. 라고 말하며 김지원에게 이차석을 소개시켜주었고, 정세현과 이차석은 김지원을 픽업한 이후 곧바로 정의건을 픽업하기 위하여 정의건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마침 정의건은 정훈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와 있던 터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정세현은 정의건도 손쉽게 픽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세현, 정의건, 김지원, 이차석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신지훈은 이차석에 의하여 김지원 제거 임무를 실패한 뒤 우선은 국정원으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지훈은 명훈아 웃기지 않냐? 애새끼도 아니고 폭탄은 무슨, 그 새끼 실력은 있던데 너무 물렁해서 살았다야. 라고 말하며 신지훈은 처음부터 이차석이 말한 폭탄을 믿지는 않았으나 우선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이차석의 장단에 맞춰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지훈은 이차석의 페이크는 간파했으나 이차석의 진짜 목적을 간파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몸에 도청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지훈은 이차석에게 칼침을 맞은 자신의 동료 이명훈을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국정원 본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지훈이 돌아오자마자 정진기 국정원장은 신지훈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명령하였고, 신지훈은 정진기 국정원장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신요원 임무를 실패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했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돌아온 건가? 라고 물었고 신지우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워낙 강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고 정진기는 워낙 강해서 널 막아세운 그놈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고 신지우는 키는 190 정도 되어 있으며 얼굴 왼쪽 편에 일자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진기는 크게 웃으며 그 녀석 2차석이구만. 그래 2차석이라면 이놈 같은 어중이 떠중이가 가봤자 소용없지. 라고 말한 뒤 누군가에게 2차석은 네가 잡아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신지훈이 정원기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 현 국정원 요원 중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차주혁이 나타났고 차주혁은 원장님 말씀이라면 들어야지요. 안 그래도 누가 역대 국정원 최고인지 가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2차석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원장님 패배자들에 대한 처분도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고 정원기는 그래 저놈들 요원이라는 것들이 자기 몸에 도청장치가 붙은지도 모르는군. 주여가 지훈이랑 명훈이 명예 전역시켜줘라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원장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으나 차주혁이 곧바로 신지훈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신지훈의 옷에 붙은 도청장치에 대고 2차석이 이번에야말로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기회가 왔구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도청장치를 박살내버렸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아무래도 조이 측에서 눈치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2차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거 참 일이 꼬이는군요. D-Day까지는 아직 9일이나 남았는데 우선 D-Day까지는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차주혁에게 어차피 신회장 수술까진 9일 남았고 저들은 반드시 조이로 올 것이다. 굳이 함정 속으로 스스로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주여가 네가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상대해라. 어차피 2차석이 달고 오는 꼬리가 누가 됐든 2차석만 잡으면 그놈들은 도관에 든 쥐나 다름없으니 라고 말하며 굳이 살수를 보내어 2차석을 암살하는 도박수를 던지기보단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잡아내려 합니다. 정지훈은 신지훈을 죽인 뒤 2차석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이의 VIP들에게 우선은 이 소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조이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남춘식에게 전화를 하여 남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국정원장 정진기입니다 라고 말했고 남춘식은 정 원장께서 무슨 일로 이리 늦은 밤에 연락하셨소? 라고 물었고 정진기는 조이의 제거 대상들이 뭉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남춘식은 정 원장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저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막으라고 내가 당신 뒤를 봐주는 것 아니겠소? 라고 말했고 정진기는 위축된 목소리로 알지요 잘합니다. 남 의원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헌데 이번 일은 제가 감당하긴 조금 힘들어서 라고 말하며 말끝을 얻었고 남춘식은 이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나 듣자고 당신 뒤를 봐주는 줄 아오 라고 호통을 쳤고 정진기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해결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매우 분노하며 남춘식이 미련한 새끼 쉽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왜 해? 라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정진기도 남춘식이 자신을 홀대하자 굳이 힘을 써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고 차주혁이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잡아주기를 바라며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이 VIP들의 내분과 소통 부재로 인하여 정세현 측은 희망이 생겼고 조이라는 완벽한 섬에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2차석은 신지훈이 죽은 지 5일이 지난 이후 자신들을 노리는 살수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정세현에게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 원장이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인물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 더 불안하군요. 하지만 잘 됐습니다. 저희는 D-Day만 잘 넘기면 되겠군요. 이제 고작 4일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되지 않군요 라고 말하며 담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대략 10일 만에 자신의 폰에 전원을 켰고 폰에는 동료들의 무수히 많은 발신자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하여간 걱정도 많으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팀장은 야 너 뭐하고 돌아다니는데 10일간 연락이 안 돼. 너 이미 잘렸어 이 새끼야. 이제 신문사에 발들일 생각하지마 라고 소리를 쳤고 정세현은 팀장님 저번주에 제가 보고한 안건 기억납니까? 조이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팀장은 허이고 그래서 조이가 실전하더냐? 그거 찾으려고 10일이나 잠수 탔어? 라고 소리를 쳤고 정세현은
4일 뒤에 방송국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을 들고 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동료에게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동료에게도 조이의 압박이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조이에서도 발 뻗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저희 주변을 매수하거나 압박하려 했다면 아무래도 기자인 제 주변부터 작업을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굳이 이 시점에 전화를 한 겁니다. 만약 조이에서 팀장님에게 작업을 했다면 저는 제가 근무하던 방송국에서 기사를 쓰기는커녕 출입조차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만약 팀장님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풍긴다면 다른 루트로 기사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해본 결과 아직 팀장님에게는 작업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래봬도 팀장님도 나름 기자 정신은 있으니 이미 매수나 압박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만약 팀장님이 연기를 한다면요?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웃으며 그 양반이 연기를 한다고요? 나 참 그럴 일 없습니다. 뭐 그래도 지원씨 말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긴 해야 하니 제가 방송국으로 가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세워 놓읍시다. 김지원씨 요즘 제일 잘나가는 국내 유튜브 5개만 잠시 해킹합시다. 요즘은 유튜브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니 제가 기사를 쓰면 5개의 채널에서 동시에 제 기사를 송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테나를 하나 더 뚫어놓는 치밀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소셜 블레이드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유튜브 채널 5개 중 연령대 성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5개의 채널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이 선별한 채널은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200만 구독자 보유 게임 유튜브 나라라 진기, 2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300만 구독자 보유 스포츠 유튜브 종합 스포츠 전문 채널,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180만 구독자 보유 뷰티 유튜브 이쁘다 이뻐, 5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많이 보는 520만 구독자 보유 정치 유튜브 부처님의 한수, 모든 연령대가 즐겨보는 100만 구독자 보유 종합 유튜브 누르끼끼 FBJ입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해킹해놨습니다. 저희도 이분들 채널 빌리는 거니 세현씨가 기사 작성 완료하시면 곧바로 채널 해킹해서 30분 정도만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좋습니다. 저분들도 정의 실현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세현, 정의권, 김지원, 이차석은 3일간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신원섭의 수술일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으니 마지막만큼은 진수성찬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올 세현씨 요리 좀 하시나봐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손재주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고 정세현이 말한 진수성찬은 다름 아닌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김지원은 분노하며 아니 무슨 라면 가지고 진수성찬 드립을 쳐요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그래도 요 며칠 제대로 밥도 못 먹었는데 라면 정도면 됐지 라고 중얼거렸고 정의건은 우선 오늘은 그냥 라면 먹고 일 잘 해결되면 제가 근사한 데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역시 검사님이라 그러신지 능력자란 말이야 누구와는 다르게 라고 투덜거렸고 결국 정세현, 정의건, 김지원 2차석의 최후의 식사는 라면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라면을 먹은 이후 결전의 날을 앞에 두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정은검사와 접촉하기 위하여 서울중앙검찰청 부근으로 향하였고 김지원은 비교적 보안이 잘 되어 있는 2차석의 컨테이너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조이로 출발합니다. 신원섭 대형그룹 회장의 수술 당일이 되자 정원기는 김명석을 찾아가서 김 부원장, 신 회장님 수술만 잘 마무리되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어 괜히 병신같은 짓 하지 말고 신 회장님 수술에만 총력을 기울여 허튼 짓 하면 너도 네 가족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웃음을 띠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신 회장님 수술만 잘 끝내면 확실히 제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원기는 웃으며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는 괜한 걱정하지 말고 수술이나 잘 집도하게 난 VIP들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조이 지하 4층에 위치한 VIP 수술실로 향하며 정세현씨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원기는 VIP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상으로 올라갔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조이를 방문한 대형그룹 회장 신원섭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아이고 신 회장님 이거 얼마만에 뵙습니까? 찾아뵀어야 하는데 여간 바쁜게 아니라 라고 말했고 신원섭은 정원장 이번 수술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현금 300억을 드리겠소. 그리고 앞으로 대현이 조이의 딜을 더 확실하게 봐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하하 수술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조이가 자랑하는 최고의 의사 김명석 부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디를 가도 그 친구보다 신 회장님 수술 깔끔하게 해결할 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신원섭은 그럼 저는 정원장님 김 부원장님만 믿고 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김명석과 신원섭은 마주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오늘 신 회장님 수술을 집도할 김명석입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를 건넸고 신원섭은 김 부원장님 실력이라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이번 수술만 잘 맞춰준다면 개인적으로 30억 더 드리겠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헌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같이 모든 걸 이룬 사람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고 신원섭은 잠시 고민을 한 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겠소? 예전에 뭐 진시황도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불로불사를 줬다가 허무하게 죽지 않았소.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마찬가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웃으며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회장님 생명줄 꼭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으며 그럼 김 부원장님만 믿겠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의 집도하에 신원섭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조이로 향한 2차석과 정세현은 조이의 근처에 도착했고 2차석은 여기서부터는 걸어갑시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타고 가다간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라고 말하며 차를 세워둔 이후 정세현과 2차석은 몸을 숨겨가며 조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광건설 공장을 발견하였고 정세현은 저곳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광건설 공장에는 인부로 위장한 조이의 경호원들이 즐비했고 2차석은 우린 저놈들로 위장할 겁니다. 제가 빠르게 두 놈 제압할 테니 저놈들 옷으로 환복하시지요. 하지만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한테 병력이 집중될 수 있으니 단독 행동을 하는 놈을 기다리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명의 인부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2차성은 재빠르게 두 명의 인부 뒤를 뒤따릅니다. 그리고 2차성은 볼일을 보고 있는 인부 한 명을 급습하여 백초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인부 한 명을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인부 한 명은 무방비 상태였고 그 인부는 곧바로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차석이 정확하게 인부의 턱을 가격하여 한 방만에 인부를 기절시켰고 비로소 두 명의 인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신호를 주었고 정세현과 2차석은 화장실에서 기절한 인부의 옷으로 환복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인부인 척 해광건설 공장 근처를 배회하였고 조이로 가는 입구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대현그룹의 관계자들이 해광건설 공장 모퉁이로 향하는 것을 포착하였고 2차석과 정세현은 대현그룹 관계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현그룹 관계자들은 어떤 버튼을 눌렀고 잠시 뒤 조이로 가는 입구가 개방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10초를 센 이후 조이로 가는 입구가 닫히기 직전에 조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조이에 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순식간에 대형그룹 관계자들을 모조리 기절시킨 뒤 대형그룹 관계자들을 끌고 가 지하 2층 편의시설 방 구석에 놔둡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대형그룹 관계자들의 옷으로 신속하게 환복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 자식들 우리가 침입했다는 걸 눈치채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2차석은 조이는 물론이고 해광건설 공장 근처에도 단 하나의 CCTV가 없습니다. 아마 조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촬영하지 않기 위함이겠죠. 그렇기에 저들은 우리가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 대형그룹 관계자들 몇 명이 쓰러졌다고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진행되는 와중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리도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지하 4층이 문제입니다. 아마 조이의 대부분의 경호병력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5층이니 반드시 4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2차석은 현재로선 별 수 없습니다. 부딪혀 보는 수밖에요. 우선 대형그룹 관계자로 위장하여 4층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으니 기회를 보고 5층으로 가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정세현과 2차석은 대형그룹 관계자로 위장한 이후 신원섭 회장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경호 인력이 집중된 4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2차석에게 이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데요.
좋기 30명은 되어 보이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그러게 말입니다. 고작 수술을 하면서 경호 인력을 왜 이렇게 많이 배치했는지 라고 중얼댑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에게 조이의 관계자가 와서 실례지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대형그룹 관계자 같은데 대형그룹 관계자분들은 1에서 3층에서 머무르는 걸로 아는데 4층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자신의 본명을 고지고대로 말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들킬 위험이 있었기에 순간 뇌정지가 옵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무리이기에 정세현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며 조이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무례하군. 뭐 성함이 뭡니까? 4층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나 대형그룹 신원섭 회장 장남 신정훈인데 아버지 수술 걱정돼서 내려왔더니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조이의 관계자는 당황하며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몰라 뵀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라고 말한 뒤 물러납니다. 그리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세현씨 그렇게 안 봤는데 연기력이 탁월하시군요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저들 중 한 명이라도 내가 신정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희는 여기서 죽습니다. 우선 저들이 제가 신정훈인 줄 알고 있을 때 몰래 5층으로 내려가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기회를 틈타 5층으로 내려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이의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를 목격하였고 제 아무리 신원섭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5층으로 갈 리는 없다고 판단하며 정원기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신원섭 회장의 아들 신정훈이 온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5층이면 원장실이 있는 곳이 아닌가 뭐 수상하긴 해도 만약 신정훈이 맞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원장실에는 차주역이 있다. 또한 어찌저찌 차주역을 잡아냈을지라도 탈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4층으로 와야 된다. 어차피 그놈들이 쥐새끼라 할지라도 조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정세현과 2차석을 조금은 수상하게 여겼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세현과 2차석은 마침내 조이 지하 5층에 도달하였고 정원기 원장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정원기 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현 국정원 최고 전력으로 불리우는 차주역이 지키고 있었고 차주역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다고 봤는데 역시 2차석 선배님이십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여기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2차석은 처음 보는 새끼인데 왜 니가 내 후배야 그리고 얼굴 모를 후배라 할지라도 지금은 봐줄 수가 없어 뒤지기 싫으면 당장 비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차주역은 웃으며 봐준다고? 나를? 자신감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고 말하였고 본격적으로 차주역과 2차석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내가 이놈에게 질 것 같으면 세현씨라도 도망가게 해주겠소 라고 말하였고 정세현은 어차피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한들 조이를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 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주역은 작당 모의 다 끝났습니까? 그럼 선배님 후배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2차석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2차석은 이를 쉽게 피해낸 이후 차주역의 허벅지에 로우킥을 장렬시켰고 차주역은 역시 전설이라는 겁니까? 그걸 피해내고 기스까지 하다니 저도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말한 뒤 칼을 꺼내듭니다. 그러자 2차석은 칼? 양아치 새끼였네 라고 말했고 차주역은 아랑곳하지 않고 2차석의 복부를 노립니다. 하지만 2차석은 공중을 박차며 점프를 하며 차주역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주변에 있는 의자를 차주역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차주역은 본능적으로 의자를 피해내기 위하여 몸을 숙였고 2차석은 빈틈을 허용한 차주역의 얼굴에 강력한 니킥을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차주역은 쌍코피를 터뜨리게 되었고 2차석은 대충 실력 차이는 확인한 것 같은데 지금 토항한다면 목숨을 뺏지는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주역은 웃으며 니놈 옆구리나 보지 그래 라고 말했고 2차석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니킥을 꽂을 때 차마 저놈의 칼을 피하진 못했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 역시 부상 입은 상태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차주역은 2차석에게 칼을 던진 이후 달려왔고 2차석은 차주역이 던진 칼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왼쪽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차주역은 이를 예상이라도 했다시피 2차석의 옆구리에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고 2차석의 옆구리는 피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2차석은 제법 훌륭한 수였다 니 딴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크게 오픈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차주역은 체중을 실으며 돌려차기를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큰 동작을 하였고 일시적으로 빈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이를 놓치지 않고 차주역이 발차기를 한 반대발을 차서 차주역을 넘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은
2차석은 곧바로 차주혁의 얼굴에 강력한 파운딩을 꽂아버렸고 차주혁은 피를 토해내며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곧바로 백초코를 걸어 차주혁을 확실히 잠재워버린 이후 더 이상 살인을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분명 다시 일어서서 나를 노리러 오겠지 라고 말한 뒤 차주혁의 팔다리를 모조리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석은 이제 평생 걷지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다. 너로 인해 죽고 다친 모든 이들에게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2차석은 차주혁을 제압하긴 하였으나 칼에 맞는 등 중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석은 전 잠시 앉아있겠습니다. 세연씨 빨리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를 켜서 조이의 비리와 정재계의 뇌물수수를 한 증거들을 수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를 킨 이후 자신의 메모리칩을 꽂습니다. 하지만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정세현은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석은 우선 대충 입력해보십시오. 정 안되면 본체만 들고 도주한 이후 지원씨에게 가져다 줘도 좋으니 라고 소리십니다. 그리고 2차석은 처음에는 0000을 입력했으나 맞지 않았고 1, 2, 3, 4, 5, 6, 7, 8 등을 시도해봤으나 컴퓨터의 잠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2차석은 놈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시고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만약 모든 방의 비밀번호가 일정한 규칙을 띈다면 원장실은 0001, 부원장실은 000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세현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0001을 눌렀고 기적적으로 비밀번호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됐습니다. 비밀번호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원기 원장의 모든 파일을 USB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차석과 차주혁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조이의 관계자들이 원장실에 들이닥쳤고 2차석은 순식간에 선두로 조이의 관계자 2명을 제압했으나 이대로 있다가는 조이의 관계자 수십 명이 올 것이 뻔했기에 정세훈과 2차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수술을 진행 중이던 김명석은 수술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정세은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이의 관계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에 김명석은 자신이 시간을 끌어줄 묘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자신과 같이 수술을 하던 의사에게 여기서부터는 혼자 하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무슨 일 생겼는지 확인해 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 한 명이 수술 도중에 나가라니요. 김 부원장님 실력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돕는 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소리를 지르며 만약 같이 하다가 신 회장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라고 소리를 쳤고 결국 김명석과 함께 수술을 하던 의사는 모조리 수술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신원섭을 바라보며 남의 생명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한때 배신을 했던 자에게 수술을 맡기다니 신회장 신이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벌할 수밖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신원섭의 심장에 칼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전신 마취 상태였던 터라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신원섭을 죽인 이후 수술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의사까지 내보내고 너까지 나오다니 너 이 새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수술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으니 제가 부원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 그 누구도 수술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고 정원기는 부원장실에는 왜 간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김명석은 능청스럽게 부원장실에 전용 칼을 놔두고 왔습니다. 남이 쓰던 칼로 수술하려더니 얼마나 힘든지 원 정원장님 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신회장님 수술 완전히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곧바로 부원장실이 있는 4층으로 향하였고 정원기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정원기는 방금 전까지 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세연씨가 원장실에 있다는 거군 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마칩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세현과 2차석은 정원기 원장의 컴퓨터의 모든 자료들을 정세현의 USB에 옮긴 이후 원장실에서 빠져나왔고 김명석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세연씨 이제 조이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헌데 3층에는 경비가 삼엄하다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명석은 제가 시선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잠시 틈이 날 것이오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그럼 김명석 씨는 어떻게 탈출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저는 저만의 탈출 루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따라오시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정세현, 김명석, 2차석은 대망의 3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2차석은 잠시 문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김명석이 틈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다립니다. 김명석은 부원장실로 갔다 온 척을 한 이후 다시 수술실 앞으로 복귀하였고 정원기는 빨리 오게 김부원장 먼지거리를 하길래 의사가 환자를 놔두고 자리를 비워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웃으며 하하 화푸시지요 정원장님, 신회장님 수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3분 뒤 수술실로 들어와 보시지요. 제가 깔끔하게 소독해 놓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별다른 수가 없었던 정원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3분이 지난 이후 정원기 역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2차석은 아마 곧 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수술실에 들어온 이후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신회장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신회장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이윽고 신원섭의 심장에 칼이 박혀있는 것을 보았고 잠깐 너 이 새끼 설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곧바로 정원기의 목에 칼을 꽂아버린 이후 너희 같은 새끼들은 살아있으면 안돼. 난 네가 내 가족 죽였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이만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원기는 숨을 헐떡이며 넌 나를 죽이고 무사할 것 같아. 너도 죽는 거야 라고 말한 뒤 사망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한숨을 쉬며 드디어 다 끝난 건가? 아니 조이를 통째로 뿌리 뽑으려면 반드시 세현씨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곧바로 수술실 문을 연 뒤 여기 침입자가 있다 라고 소리쳤고 순식간에 조이의 관계자와 대형그룹의 관계자 경호인력은 수술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견고한 조이의 경비에 빈틈이 생겼고 2차석은 세현씨 달려 라고 말한 뒤 2차석과 정세현은 3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른 경호원 하나가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2차석이 공중에 튀어오르며 니킥을 사용하였고 경호원 한 명을 손쉽게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지하 3층, 2층, 1층을 거쳐 마침내 조이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미리 준비해놓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세훈과 2차석은 조이의 비리와 뇌물수수 등 모든 것이 담긴 자료를 수집한 이후 기적적으로 조이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김지원에게 연락하여 지원씨 자료 수집 완료했습니다. 약 10분 뒤 기사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 기사 삭제 안되도록 잘 방어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5개에도 송출해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 다 됐어요. 기사 작성하시고 연락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2차석씨 괜찮습니까? 아까 칼 맞으셨는데 라고 말했고 2차석은 이깟 칼빵 별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세현씨는 기사 작성에 신경 써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안 그래도 지금 기사 작성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김명석이 신원석과 정원기를 살해한 것을 목격한 대형그룹의 관계자들은 이 새끼가 회장님을 살리랬더니 뒤통수를 쳐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하며 김명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정의건 검사와 정훈 검사, 경찰 특공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대형그룹 조이 너희들 모두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특수폭행, 불법단체 조성,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 의하여 현장은 정리되었고 김명석은 정의건 검사 타이밍 잘 맞춰 오셨습니다. 정원기 원장실로 가시죠. 그곳에 조이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의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정의건과 김명석은 정원기 원장실로 향했고 정원기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곳과 차주역이 널브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보아하니 세현씨가 임무를 완수했나 봅니다. 하지만 조이의 VIP들이 세현씨의 자료는 합성된 자료라고 발뺌할 수 있으니 원본 자료들도 우선 저희가 확보합시다. 또한 조이, 대형그룹의 관계자들 모두 핵심 증인이 될 것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호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정의건 검사는 그거라면 걱정 마십시오 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훈 검사와 정의권 검사의 주도하에 조이 대형그룹의 관계자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김명석은 정원기의 컴퓨터의 본체를 통째로 옮깁니다. 그리고 정의권은 도대체 그 컴퓨터에 뭐가 들었습니까? VIP들 워낙에 높은 놈들이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웃으며 정원기 그 새끼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언제 조이가 지워질까? 언제 자신이 지워질까?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래서 그놈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자기와 엮인 모든 VIP들의 약점을 보관해놨습니다. 뇌물수수 관련 자료, 살인 청탁 관련 자료 등등 이라고 말했고, 정의건은 확실히 그 정도라면 하느님이 오시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정세현과 이차석은 정세현이 근무하던 언론사에 도착하게 되었고, 정세현과 이차석은 기사 작성을 위하여 곧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편집장은 정세현 이 새끼야 2주 동안이나 안 보이더니 어디를 싸돌아다닌 거야. 이제 여긴 네 자리 없어. 너 잘린 거라고 임마.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대꾸도 하지 않았고, 편집장이 정세현에게 다가오려 하자 이차석이 이를 막아서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편집장은 이차석의 거대한 몸과 핏자국을 보며 위축되었고 더 이상 정세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곧바로 미리 작성한 기사를 업로드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안락사,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단어로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1%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믿기십니까? 조이 종합병원, 흔히 조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상위 0.1%의 기득권들 뿐입니다. 그렇게 조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또한 몇몇의 상위 0.1%의 조이의 손님들은 때로는 안락사를 시키는 용도가 아닌 특정 생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이를 사용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가 운영된 지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며 조이에서 무려 8,000명의 사람들이 안락사, 이른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옳겠군요. 현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 남춘식, 조이를 통하여 안락사시킨 사람 125명, 대연그룹 회장 신원섭, 조이를 통하여 안락사시킨 사람 23명, 국정원장 정진기, 조이를 통하여 안락사시킨 사람 11명, 검찰총장 조춘배, 조이를 통하여 안락사시킨 사람 17명, 정명컴퍼니 회장 박진권, 조이를 통하여 안락사시킨 사람 15명, 그 외에도 수많은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조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는 기사 하단에 첨부해 놓았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세현이 작성한 기사가 업로드되자마자 김지현은 기사 삭제 권한을 가진 모든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켰고, 더 나아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정세현의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노출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트래픽이 가장 활발한 유튜브 채널인 나라라 진기, 종합스포츠 전문 채널 이쁘다 이뻐, 부처님의 한수, 누르끼끼 FBJ 채널을 해킹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과 영상 업로드를 통하여 정세현의 기사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내에 정세현의 기사가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조이의 VIP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사 송출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국에 퍼진 기사를 막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김명석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이후 저는 조이의 부원장이었던 김명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조이의 만행은 일부이며 대부분이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저 역시 조이의 일원으로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뒤이어 정훈 검사가 나타나 대한민국의 검사 정의건입니다.
오늘 한 시민의 제보로 해강건설 공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제보를 받았고 저는 범인이 도주하기 전에 현장을 급습하기 위하여 경찰 특공대를 대동하여 해광건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일명 조이라고 불리는 비밀시설이 있었고 약 5,000구의 시신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검경찰은 조이의 관계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으며 현장에 있는 조직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체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담배를 피며 이제 다 끝난 건가? 라고 말했고 이차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권주자 남춘식은 물론이고 야당 자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여당의 주도하에 조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세현, 정의권, 김명석, 김지원, 이차석은 조이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이후 한자리에 모였고 승리를 만끽하며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웃으며 편집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특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